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 최근에는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의 저자 이병준입니다. 저도 이쪽 상담을 공부해서 지금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이쪽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에 대한 공부 좀 하자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알면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면 심각한 증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 각자는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니까 피차가 심각한 증상이라고 오해하고 서로 공격했던 일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중년기 부부의 상생법, 상호소통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죠. 중년기, 갱년기라는 용어 대신에 third age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first age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시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컨드 에이지는 직업과 결혼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세컨드 에이지는 본인의 선택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언제 이게 세컨드 에이지가 끝나느냐,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를 세컨드 에이지 정점에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때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완전 독립을 다 시킨 후에도 최소 30년, 평균 40년 내지 50년의 아주 길어진 중년기가 등장됐습니다.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였죠. 자, 이렇게 길어진 중년기를 제3의 인생, third age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이 자체도 좀 달라지게 됐는데요. 인생 주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래동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이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카를 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해보니까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분석해서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세계는 계속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맨 표면에 해당되는 것이 페르소나, 즉 가면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성격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 퍼스널리티의 어원이 되는 게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는데, 고대 히랍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이 가면들이 필요하다,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또 배우자가 만날 때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면 페르소나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그림자 부분이라고 하죠. 쇄도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다른 말로는 콤플렉스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콤플렉스란 말을 쓰죠. 나는 가방끈 콤플렉스가 있어. 나는 키 콤플렉스가 있어.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콤플렉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테면, 자, 제 키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어느 강의 현장에서 다른 분이 강사님 키 170 정도밖에 안 되죠? 라고 하면, 평소에 제가 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확 받고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화딱지가 올라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숨기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적을 하면 발끈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바로 그 콤플렉스가 되죠. 그런데 그 콤플렉스를 인정하고 나면 그렇게 편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170 조금 안 되는데 170이라고 말해 주시니까 기분 되게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집 형제들 중에서는 그나마 계량종입니다. 그나마 향상된 게 이 정도입니다. 라고 그 콤플렉스 부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중년기로 올라갈수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소한 약점이나 그런 것들도 그래, 그게 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자, 콤플렉스를 넘어서면, 그림자 부분을 넘어서면 아니마와 아니무스,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과 결합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남자는 여성성이 잘 통합이 되고 여성은 남성성이 통합이 되어서 친구 같은 부부 관계가 되는 것, 그걸 이상적인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카를 융이 본 인간 의식 세계,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대중가요 속에는 인간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서른도 씨의 누이라는 노래 속에 보면요, 이게 한국 남자들의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죠. 근데 제일 후반부에 가보면, 후렴부에 가보면, 자,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이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이 가사 속에 등장하는 누이라는 여자는 절대로 떽떽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원하는 착한 여자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잘 먹여주고, 두 번째, 잘 재워주고, 세 번째,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대상. 이 누이처럼 언제라도 나를 만나주고 채워주고 뭐 공급해주고 지원해주고 안아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떽떽거리지 않는 그런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원하는 남자는 자상하고 친절하고 로맨티스트 같은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가오는 그런 남자,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그런 남자를 기대하는데, 현실 속에 그런 남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중에 요 특성을 가진 남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제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의 무엇이 여성에 대한 기대치가 더 들어있고, 또 여성들의 무엇이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혼 생활 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에게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집단 무의식이 되면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 공유되는 것들인데 현실이 될 가능성은 다분히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전래동화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집단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전래동화를 보면 뭐 해님 달리 뭐 공지 팥지 뭐 흥부놀부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시면 그 전래동화 속에 등장하는 남자들이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남자 있던가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에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거나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장화홍련전을 읽을 때, 어릴 때 읽으면서 장화홍련의 엄마가 죽고 계가를 해서 계모가 들어왔다. 근데 계모가 워낙 이 장화홍련 자매를 못 살게 구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드는 생각도요, 아니 아버지가 그걸 보면 좀 나타나서 적당히 좀 해, 왜 이렇게 심하게 굴어,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을 아버지의 혹은 남편의 울타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장화홍련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아무리 계모라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텐데,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에는 아버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을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님 달님은 아예 아버지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도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는 가정일에 관여하는 거, 부부일에 관여하는 거, 부부 얘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이제 생존의 시대를 다루는 게 아니라 관계 시대로 왔고, 그만큼 이제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중요한 시대로 왔고, 그래서 생존 전문가로 길러진 남자들은 이제는 관계를 다루는 쪽으로
바뀌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3의 인생 서드 에이지에는 열심히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관계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더라. 이런 것을 심리학자들은 욕구 단계설이라고 그럽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발동시키게 돼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가 열심히 처자식 위해서 먹여 살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국 남자들은 세계 톱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뭐 베트남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달려갔고, 중동의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사막에도 달려갔고,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독일의 탄광에도 갔던 이 우리 선배들의, 지금 한 60, 70대 이상 되신 분 남자들의 자화상들이었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면에서 한국 남자들은 40대, 50대 과로사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세계에서 인식되고 있죠.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자들이 집에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처자식 굶겼냐? 그래서 그때는 생존의 시대에는 처자식을 굶기지 않고 남자가 돈만 잘 벌어다 주어도 아버지로서 혹은 남자로서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때는 밥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고마웠는데 사랑과 소속의 욕구, 관계의 욕구가 드러나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런 물음이 등장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쪽은 남자들이죠. 되게 남자들은 생존 전문가로 길러지고 여성은 관계 전문가로 길러지는데, 그동안 생존 전문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에 대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면 남자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중년기 부부가 상담을 오면 여성들은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뒀던 불만들을 막 쏟아냅니다. 선생님이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인간이 이런 짓을 하고요. 이 인간이 이런 짓도 하고 그러고요. 도저히 저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화딱지가 치밀어 올라요. 이러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 딱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생존 전문가 열심히 살았는데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서드 에이지 중년기 이상이 되면 관계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 자, 첫째, 처음부터 불합리한 결혼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사람이 가진,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무의식을 증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급상승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로 통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천사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데렐라 신드롬이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신분이 바뀌기를 바라는 이런 경우였는데, 선녀와 나무꾼의 결합은 애초부터 불합리한 결혼입니다. 선녀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요. 나무꾼은 지상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합리한 결혼이었더라. 그런데 인간은 불합리한 결혼이지만 은연중에 그런 어떤 특별한 배우자를 만나서 신분이 상승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자, 한국도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무꾼은 도대체 뭘 상징하는가? 나무꾼이 상징하는 것은 삼무의 남자, 없을 무자 삼무를 말합니다. 즉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 이 세 가지가 여자를 죽게 만드는 남자의 3요소라고 그럽니다. 남자가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면 여자는 도대체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남자들은 집에 와서 산무의 남자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삽니다.
이를테면 자, 남자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데 능력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벌어다 줍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돈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돈도 못 벌고 무능력하고 또 무책임한 부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관심이 많아서 애살 맞고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고 살림도 맡아주고 있고 전업주부가 돼 있고 아내가 돈 벌어 오면 수고한 아내 등도 주물러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도란도란 말 상대도 되어주고 그러면 여자는 삽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세 가지 요소가 다 없는 경우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 이 3종 세트가 만들어지면 여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남자들이 대체로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많았고 그래서 남자들하고 사는 여자들은 대부분 다 속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선녀는 단 한 번도 나무꾼의 아내이기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선녀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무꾼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진 그 동화에서는 선녀가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그 서은하 씨라는 분이 이 국문과 쪽에 논문을 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설화를 나무꾼 이 선녀 설화를 수집해서 그 공통 비교 분석해서 박사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선녀가 나무꾼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무꾼의 집이 벼락부자가 됩니다. 나무꾼은 더 이상 나무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녀가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요. 무슨 아이템이냐? 천상 레시피를 가진 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음식점을 개업을 하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천상 여자인 선녀가 음식을 만드니까 이것은 천상의 음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상의 음식을 먹으려고 그냥 바리바리 무리를 지어서 왔고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덕분에 이 나무꾼의 식당은 대박을 맞아서 99칸짜리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이 뜻입니다. 자, 나무꾼은 이제 나무하러 갈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선녀는 나무꾼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정도 넉넉하게 되었으니 당신은 이제 나무하러 가지 말고 이제는 글 공부를 하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즉 천상녀의 수준, 선녀의 수준은 높은데 나무꾼은 가장 하위였던 나무꾼이었고 그래서 부부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이 낮출 수는 없으니까 이 높은 레벨의 나무꾼이 레벨을 높이라고 그래서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금기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합니다. 그리고 말을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이 나무꾼도 사슴이 하지 말라는 것도 꼭 하고요, 선녀가 하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당에 가서 글 공부하시오라고 권면을 했는데 나무꾼은요 매일매일 날이면 날마다 방바닥에 배로 엑스레이를 막 찍어댑니다.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할 일도 안 하고 나무하러도 안 가고 선녀가 돈 벌어오면 그냥 무의도식하고 이런 존재, 그런 남편을 쳐다보는 선녀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결혼해서 살고 있고 새끼를 3명이나 낳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이 결혼 청산할 거다. 그런 무의식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그런 무의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녀의 날개 옷 찾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녀는 나무꾼에게 지속적으로 날개옷을 달라고 그럽니다. 이 날개옷은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신분 회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은 자기를 찾고 싶어하는, 결혼하기 전에 잘 나가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괜찮았던 분들은 결혼 후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낼 때 언젠가는 자신이 결혼 전에 괜찮았던 그 시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녀가 날개옷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날개옷 좀 봤으면, 날개옷이 어디 있을까? 잃어버린 날개옷은 어디가 있을까? 그때까지 나무꾼이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죠.
자, 드디어 마음 약한 나무꾼이 선녀에게 어느 날 날개옷을 내어줍니다. 한 번만 입어보라고 주는데요. 자, 선녀는요, 날개옷을 받은 다음에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말어? 이런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저 인간하고 살아 말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녀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개옷을 받자마자 바로 옷을 입고 새끼들 불러 모아서 자, 오른팔 밑에 하나, 왼팔 밑에 하나, 그리고 다리 사이에 끼워서 하나, 그리고 공중부양을 시작을 합니다. 이 날개 옷을 입었으니까 드디어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끼들은 있으니까 새끼들도 지상에 그저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엑스레이 찍어대는 그런 남편 밑에, 그런 아버지 밑에 새끼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일 때, 천상으로 올라갈 때 어느 날 나무꾼이 변함없이 그날도 엑스레이를 막 찍어대고 있는데 뭔가 바깥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올라가 보았더니 선녀가 벌써 공중부양을 시작해서 한 10m 이상 부 올라가고 있는데 새끼들을 오른팔 밑에 왼팔 밑에 다리 사이에 끼우고 천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선녀 어디가? 라고 외쳐보았자 위태 바라보는 선녀는 나무꾼에게 썩소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뮤지컬 장면처럼 노래를 하나 불러줍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선녀는 과연 나무꾼을 잘 떠났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천상에 올라가면 모든 신분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올라간 천상, 그래서 아버지도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형제들도 환영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옥황상제이자 아버지인 자기가 부릅니다. 너는 천상 여자로서 지상의 남자와 혼인을 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두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천상녀의 모든 권리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상 여성들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헤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무의식일 뿐이고, 그래서 바꿔본들, 헤어져 본들, 관계를 깨본들 그다지 썩 그렇게 변함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기대치와 상황은 다르더라.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지금보다야 낫겠지,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감행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나면 썩 그렇게 뭐 상황이 달라지거나 행복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바꿔봐야 비슷비슷한데 고쳐서 써야 되고 맞춰서 써야 되고 사용법을 알아서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녀는 또 자기 입장에서는 잘 떠나온 거지만 막상 올라간 천상은 자신을 환영하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혼하기 이전에는 가장 잘 나가고 똑똑하고 아주 까칠한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었지만 지상에서 나무꾼과 혼인하고 자식까지 낳은 입장에서 그 시기가 달라진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었더라. 자, 그래서 선녀가 떠났지만 그렇게 잘 떠난 것들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선녀와 나무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자,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